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호입니다. 네, 오늘은 HLB 그룹 중에서 어제 HLB를 했으니까 오늘은 HLB 테라퓨틱스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HLB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6% 정도 하락한 걸로 영상 찍는 상황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뭐 더 빠졌을 수도 있고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이거 원래 이름은 HLB 테라퓨틱스가 아니죠. G3BNT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290억 정도, 약 3,300억 정도인데 지금 뭐 주가가 한 1,500원 정도 되죠. 그러면서 매출액을 보면은 뭐 여느 그 바이오 회사와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역시나 안 좋죠. 왜냐하면 매출을 낼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적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이렇게 그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나 이런 걸로 막아왔었고요. 조금 더 보시면은 뭐 EPS 뭐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죠. 회사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자산은 어쨌든 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청산 가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넥스트 사이언스, 그리고 HLB, 그 다음에 뭐 HLB 제약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HLB 인베스트먼트가 있죠.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진양곤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옵티머스에다가 4천억 정도, 400억 정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미련을 못 버렸어요. 옵티머스 400억 정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M&A를 하기 위해서 HLB 인베스트란 곳을 갖다가 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넥스트 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내일 할 HLB 글로벌로 바뀌었죠. 참 여러 가지의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자, G3BNT는 안구 건조증 신약 이걸로 유명했었습니다. 언제부터? 2015년, 16년도부터. 지금 몇 년인가요? 2022년이죠. 그죠? 22년인데 지금 이게 여의도에서 찌라시가 돌았을 때, 증권가에서 찌라시가 돌았을 때가 15년, 16년이면 적어도 7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바이오, 지금 몇 년이나 가지고 계신가요? G3BNT를 갖다가 이때 얘기 들었을 때 사신 분들은 적어도 7년이 묶여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허가 신청 전 회의 요청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임상 기간은 상당히 길다. 그리고 임상에서 1상, 2상, 3상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거의 이제 2배수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몰라도 뭐 대략적으로 하여튼 7년 걸렸죠. 7년 걸렸으면 실제로 판매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DA는 신청자의 뭐 이런 걸 갖다 검토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G3BNT가 과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저렇게 보다 보니까 무슨 뭐 코로나 백신 유통을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그죠? 쓸데없는 거죠. 그죠? G3BNT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그 뭔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7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무슨 뭐 화이자 백신 FDA 정식 승인인 유통업체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보면은 본업이랑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상관이 없는 제약 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인즉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많이 띠고 있다. 그리고 뭐 교모종 이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많이 띠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400억 거의 3자업 배당 방식으로 HLB에 들어갔나 봐요. G3BNT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인 G3홀딩스로부터 이제 소송 제기를 받은 거예요. 보면은 뭐 최대주주 뭐 넥스트 사이언스를 포함했고 HLB가 최대주주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소송이 걸린 이유가 이제 G3홀딩스가 BNT의 자기 주식 매입, 전환사채 발행 등을 수차례 연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가치가 없는 회사에 대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까지는 뭐 조금 안 좋은 사람이라면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채의 교환을 통해서 차익을 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주식 매입 이건 말이 안 되죠. 회사 자체가 크지를 못하는데 자기 주식을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된다. 그죠? 매출액은 오히려 300억을 벌면은 200억을 까먹고 있다. 그럼 실제로 비용은 300억 벌었는데 200억 까먹는 거면 500억이 소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회사에 대해 누가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겠어요? 이게 밑 빠진 그 항아리 아니에요. 밑도 빠진 깨진 항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HLB 그룹이 했죠.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G3BNT 뭐 어쨌든 간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까지 됐고, 전환사채 발행을 철회를 했다. 이거는 주주를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오히려.
뭐 이중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양자 간의 구두 합의를 통해서 양해각서는 해지됐다. 제가 그때 MOU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MOU에 대해서 뭐 부각을 크게 하면서 하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의미 없다. 이거 얼마나 요식행위냐고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죠. 구두 합의를 통해서 양해각서를 해지할 수 있다. 그냥 요식행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자, 뭐 어쨌든 여기 발네바 코로나 백신은 도입 계획이 없다 이렇게 뭐 되어 있고요, 그죠?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해 안구 표면이 손상되면서 이물감이나 건조감을 느끼는 질환이다. 이거 맞죠? 요즘 뭐 고령화와 스마트폰 사용 증가, 미세먼지 등 최적이죠. 지금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2015년부터 하고 있었다. 15년, 16년부터 했던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상용화되지 못했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자,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게 나오죠. 전환가액의 조정, 그죠? 결국에는 뭐 건덕지만 많은 거예요. 건덕지만 많은 거고 HLB가 이걸 갖다 인수를 한 이유는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시면 뭐 전환 조정 후 전환가액 1319원. 지금 오늘 주가가 1500원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만 올라가면 이 전환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익이겠죠. 자, 사업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아까 안구건조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인베디드 그래픽 유저의 인터페이스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출일 현재는 신약 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외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의약품 도소매 업체인 YS팜을 통해서 백신 사업과 뭐 모터 펌프 등의 전자 사업 이런 걸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터 펌프, 백신 이거 연관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죠. 주식을 그만두시고 책을 읽고 조금 쉬셔야 됩니다. 그죠? 정상 아닙니다, 이거. 자, 보면은 주요 제품 및 서비스가 백신이에요, 백신. 그죠? 백신. 인플루엔자 A형. 그냥 감기라는 얘기예요, 감기. 그죠? 제조사업 부분. 매출액이에요, 매출. 매출인데 제조사업 부분이 지금 보시면 백신 유통사업 부분의 73%를 제외하고 거의 이거 합치면은 한 16% 정도 되겠네요. 16% 정도. 왜냐면 바이오 사업 부분이 0.5%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이런 회사인 겁니다. 실제로는 안구 건조증이고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안구, 뭐 교모종 이거는 이 회사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드러나 있잖아요. 매출액 자체가. 매출액이 펌프, 모터, 트랜스, 자재 판매 이걸 만드는데 16%가 나오는 거고 백신 유통으로 73%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적자인 거죠. 자, 이거를 산 소액주주들의 숫자를 보세요. 99.97%. 뭐 괜찮습니다. 유통 주식수를 보면은 88.56%예요. 그럼 최대 주주가 11.44%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유통 주식수가 생기게 되려면 전환사채가 계속 발행이 됐어야 된다고요. 전환사채가 계속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 회사의 오너들 자체가 정상적인 회사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을 했다면은 사채를 빌리지 않죠. 영업이익을 늘린 다음에 계속 사채를 오히려 갚았겠죠. 그런데 이 정도 유통주식수가 생길 정도로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냥 전환사채 노름이나 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펌프 이런 거 아니지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솔루션을 하던 회사가 바이오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를 하고 모터를 하고 그 다음 백신 유통을 하는 겁니다. 웃기죠? 여기 보시면 뭐 주간 6개월 동안 거래 실적 최고 최저 평균 14,000원에서 15,000원대인데 지금 보면은 1,500원. 여기 물린 사람들 전부 다 설거지 당한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 뭐 임원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임원 현황 보면은 전부 다 HLB 사람들밖에 없어요. 뭐 보시면은 뭐 의미가 없죠. 여기서 뭐 어느 정도의 뭐 의사 이런 거 없잖아요. 의사 이런 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의학 쪽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바이오 기능성 식품학과 교수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여기 뭐 HLB 생명과학 대표이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진양모 씨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 어저께 얘기했죠. 원광대학교 법학과 출신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뭐 HLB 파워 부사장 대표이사장 HLB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그죠?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딱 사이즈가 나오는데 임원 견직 현황 진양곤이 이만큼이나 하고 있고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 이건 뭐죠? 노터스 그죠? 지금 노터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노터스도 같은 겁니다. 한번 계속 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직원의 현황을 보면 알아요.
안구 건조증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연구 인원이 5명입니다. 5명. 그죠? 5명이서 12년 뭐 몇 개월을 했다고 하는데 이 5명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그죠? 91명 중에 5명. 그러면 약 5%라는 얘기인데 안구 건조증, 교모증에 대해서 5%가 아니라 95%가 매달려도 될까 말까요?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직이 그래도 제약회사나 이런 데는 적어도 20에서 30%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신약 개발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는 뭐 사실 여기서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이죠.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기 전에 오늘 카카오페이 제가 그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작했을 때의 주가고 계속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만큼 빠졌습니다. 장난 아니죠.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지긴 했는데 이거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대주주가 어쨌든 간에 팔았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블럭딜을 했다는 거는 자기들이 시장에서 팔게 되면은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블럭딜을 하는 겁니다. 할인을 해서 현재같이 할인을 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은 뭐 상당히 안 좋죠. 이 저점을 한 번 더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소니드 이런 거 액면 병합하는 거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도 뭐 거의 한 마이너스 11% 정도로 빠졌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거미줄 지분 관계에 있는 종목들은 사시면 안 된다. 제가 사실 사도 된다는 종목들은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은 사는 시장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갖다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겁니다. 잡주들이 오르긴 하지만 그 잡주들이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HLB 다시 넘어갈게요. 자, HLB 오늘 역시 빠졌죠. 이거 제가 연례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일하게 빠지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 뭐 이렇다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고 HLB 테라퓨틱스 이것도 차트 상당히 지저분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5년도부터 이야기가 돌았다. 15년도부터 여기 주가 보이십니까? 주가 오르면서 그죠? 여기서 정점 찍고 빠지고 우리가 항상 봤었던 그런 차트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마 최고조로 했을 거예요. 이때가 그 남북 관계 때문에 미중 무역 뭐 이런 거 이제 시발점 그때라 가지고 아마 남북 테마 넘어오면서 이런 거 많이 샀을 겁니다.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었던 이 주가들 다 무시하고 올렸던 재료 안구 건조증이 아직도 성공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백신 유통을 한다. 이 마지막 주가 털어먹기는 HLB가 가져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HLB 하나하나를 갖다 지금 뜯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유의를 하시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차트 설명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을 지내고 오면서 이 박스권에 있었던 회사예요. 이 박스권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뭐 상장 초기에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들 의미가 없겠죠 이게. 왜냐면 박스권은 여기니까. 원래의 가치가 이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4년 동안 상장을 하고 4년 동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바이오에 대한 시세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이거고 여기서부터 안구 건조증 갔다가 이제 여쯤에 한 백신 나왔겠죠. 백신 뭐 이렇게 하고 뭐 모터 흡수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증거금 100%.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사명을 변경했다. 그죠? 사명 변경. 지금 이거 제가 사명 변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마 이 사이 이 구간에서 단타 친다고 물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G3 BNT에. 그리고 뭐 여기서 샀던 사람들 중에 이쯤에서 손절한 사람도 있겠죠. G3 BNT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에 등락이 심해. 그래서 봤는데 HLB에 포함이 된 HLB 테라퓨틱스래요. 그래서 아마 또 이쯤에서 사서 물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서 또 여기서 손절치고 사명이 바뀌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또 물려서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명의 중요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자꾸 바꾸는 회사들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트리 비엔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 적어도 2, 3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다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니드를 갖다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소니드가 1년도 안 돼서 사명을 또 바꿨죠. 지그잭스인가? 그거에서 야벡스 갔다가 그 다음에 소니드, 그죠? 그리고 거기 이게 얘들이 막 하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하는 자본금을 대주는 데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 터진 카카오페이의 알리바바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알리바바. 그래서 제가 중국 자본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LIS, 그 다음에 오늘 뭐 박살났던 골든 퍼시픽 이런 것들 다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자본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은 접근하지 마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HLB 글로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